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이나 물체가 나온다고 했잖아. 문자도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장식만은 아니야. 여러분들 not just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하고 똑같냐면 not only. 번역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뭐뭐뿐만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 알죠? not just와 not only는 단지 뭐뭐뿐만은 아니다. 해석 다시. 문자도에 등장하는 동물과 물체는 단지 장식뿐만은 아니다. 이 얘기는 장식 이외에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지. 장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식이긴 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식 이외에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야. 단지 장식뿐만은 아니다. 장식이면서도 그 외에 뭔가가 더. 그 외에 뭔가가 더가 뭐야? 바로 상징적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야. 장식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을 지금부터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일종의 무슨 사가 필요하나?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 속에 not just라고 하는 건 not only와 똑같고 not only와 똑같다면 어떤 접속사가 등장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but also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not just but also가 만나게 되면 해석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니? 단지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장식이라는 말과 상징이라는 말이 문장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위치가 바뀌었죠. 앞에 있던 장식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상징 앞으로 가고 이렇게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 구문에서 A의 자리와 B의 자리가 바뀌면 그때는 뭐를 쓴다고 배웠나 여러분들? as well S를 쓴다고 배웠잖아. as well as. 그래도 해석은 똑같다고. 그럼 A, B의 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not just나 not only but also는 앞에서 뒤로 번역하고 as well as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제 A, B의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as well as. 자, 올라가 볼게. 그래서 이제 문자도에 등장하는 그림이나 물체는 장식이긴 장식인데 단지 장식뿐만은 아니라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효를 나타내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잉어.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개라고 그랬는데 스페링 착각했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개가 되려면 크랩이 개인데 스페링을 잘못 보고서 이제 개라고 했죠. 선생님 실수. 잉어야. 잉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하는데 뭐를 상징하냐면 부모에 대한 빈칸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 하나를 해줍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남자가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 어느 날 겨울 어머니가 몹시 아프셨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셨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나요? something이라고 하는 건 긍정문에서 사용하고 an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에서 사용한다는 거. 자, 또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평서문에서 사용하고 an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에서 사용한다는 거. 지금은 not이 들어갔네요. 부정문. 그래서 anything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한 거야. 날은 굉장히 추운 날, 겨울날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아들아, 신선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식으로. 자, if, 가정법, 먹을 수 있다. 의미가 현재.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정법을 해석을 해서 현재형 번역이 나온다. 의미가 현재라는 얘기고, 의미가 현재일 때는 가정법 쓸 때는 뭘로 씁니까? 반드시 과거로 쓰셔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밑줄을 그은 부분에서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되는 조동사 can이 머릿속에서 등장해야 돼.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 그거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과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can의 과거 could도 본동사는 원형 들어가야 되죠. 먹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서 공부한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한 번 더 조동사가 일단 과거로 등장하고 본동사는 원형. 그런데 뒤에는 형용사가 나왔잖니.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원형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정법 과거형 문장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강가로 가요. 하지만 겨울이니까 얼마나 강이 추워서 얼어붙었겠냐고. 비동사 다음에 frozen이라는 pp가 붙어서 일단 무슨 태를 만들고 수동태를 만들고 여기는 뒤에 나오는 pp를 꾸며줘야 됩니다. 얘들아, pp를 꾸민다는 얘기는 원래는 동사를 꾸몄다는 얘기고 동사를 꾸밀 때 누가 형용사를 쓰냐? 부사를 써야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식. 그래서 불가능했던 거야. 그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보나마나 it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가짜주어. 그럼 가주어가 나왔으면 뒤에는 진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 to 부정사. 잡다, 캐치. 그런데 누가 잡니? 그가 잡지. 그가 잡고 잡기를 그가 한다는 얘기는 결국 부정사의 행위 주체. 의미상의 주어가 등장해야 되겠죠. 전치사 for.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근데 이 문장을 이 뜻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도 가주어 진주어인데 진주어 대신 접속사고 접속사가 나왔으면 주어 플러스 동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에서 주어를 빼옵니다. 목적격 힘이 히가 되고요. 자, to 부정사에서 동사를 빼옵니다. 그런데 본동사가 was,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catch가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과거로 들어가셔야죠. C-A-U-G-H-T cut 이런 식으로요. C-A-U-G-H-T he cut. 이해됐나? 무슨 말인가? 칸이 좁아서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망을 하기는 실망을 했는데 so 너무나 실망해서 that 그 결과. 아, 인과관계구나. 원인 결과. 너무 실망해서 that 그 결과.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는 so that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so that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도 있죠? enough to로 변형시킬 수도 있지. 그러면 원인을 나타내는 disappointed 그 다음에 enough가 나왔으면 to 부정사가 동사 cried를 가지고 이 얘기는 원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so that을 가지고 원인 결과를 enough to로 구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장 형태가 나온다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요거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두 개의 문장을 다른 식의 문장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오른쪽 잘 봐두시고 필기해 두시도록.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잠시 멈추고 쌤은 계속 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 대해서 기도를 하자. 얼음이 갑자기 녹기 시작하면서 잉어가 짠 하고 나타난 거야. 물 밖으로. 그것도 3마리나. 남자가 집으로 가져가서 그 물고기를 요리를 해드리고 어머님이 병이 나으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3마리 잉어. 3마리 잉어니까 복수로 나와야 될 텐데 물고기가 복수라고 해서 es 붙이면 큰일 납니다. fish라고 하는 것은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야.
복수라고 해서 es 따로 붙이지 않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s를 붙이지 않고 그 자체로 복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